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현실과 닮은 게임을 만드는 것은 게임이 도전해온 오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그래픽일 수도 있고 게임 내 시스템 혹은 물리 엔진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항상 게임이 현실적인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는 극찬을 받았지만 크게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로 너무 현실성을 살리려고 해 게임이 루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은 적이 있듯 어느 정도 게임은 게임으로 남을 때가 가장 재미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 몇 가지 게임들은 너무 과도하게 현실성에 집착해 오히려 게임의 오점이 되거나 유저들을 고통받게 만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쉔무는 1999년 그 시리즈가 시작된 아주 오래된 게임이지만 리얼리티에 대한 집착은 지금의 게임들을 모두 씹어먹고도 남을 수준인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게임의 배경이 되는 1987년 요코스카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 그곳에 당시 날씨 데이터를 그대로 옮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의 날짜가 1987년 1월 1일이면 그때의 날씨는 1987년 1월 1일의 현실 날씨와 동일하다는 거죠. 이 외에도 캐릭터 하나하나가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상점에 영업시간이 생겨 밤에는 문을 닫는 것과 같이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현실적인 요소들은 이후 다른 게임에서도 채용되어 지금은 익숙한 요소들 중 하나인데요. 여기까지는 희망편이었고 이제 절망편을 좀 볼까요? 쉔무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를 쫓는 이야기로 주인공은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지역 갱단에 접근하려 합니다. 갱들이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시비를 거는 것을 알고 부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갱들을 마주치게 될 것이라 생각해 그때부터 주인공은 지게차로 물건을 나르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게임이라면 이 일하는 과정은 미니게임으로 혹은 스킵이 되거나 컷신으로 대체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쉔무의 제작진들은 이 과정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는지 완전 통으로 이 노동을 체험하게 해주었는데요. 주인공은 무려 5일간의 운반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 작업은 개각계도 오전, 오후 두 타임을 뛰면서 각 타임은 20분씩 하루 40분으로 현실 시간으로 총 3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지게차 운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도 실수 없이 진짜로 일하듯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 작업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 시간 동안 일을 하면 못해도 25,000원은 받을 테지만 여러분은 놀려고 한 게임에서 현타를 경험하며 무일푼의 노가다를 뛰게 되는데요. 스킵도 안 되는 이 작업이 끝이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 계보를 이은 쉔무2에서 역시 개발자들은 리얼리티가 너무 좋은 나머지 유저들에게 한 번 더 뻘짓을 시키는데요. 이번 배경은 중국으로 마찬가지로 살인자를 쫓다가 그가 중국의 한 마을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마을까지는 3일은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차도 없고 말도 없고 발밖에 없는 여러분은 이번에는 마을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걸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게임이라면 M키로 맵을 열고 그 지점으로 빠른 여행을 하거나 맵에 순식간에 이동을 시켜주는 교통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겠지만 현실에 그런 게 어딨나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산행에 오른 여러분들을 덜 지루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에서는 물을 가로지르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름대로 배경에 힘을 써서 실제로 산을 가로지르는 느낌을 주려 했다는 것이 전해지지만 그래도 3일간의 산행인 만큼 여러분들은 현실 시간으로 2시간 가까이 산만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즐긴 유저들도 아주 많이 있었지만 힘들게 시간을 내어서 게임을 킨 유저들에게 3시간의 화물 운반과 2시간의 산행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게임을 끌 수밖에 없게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RPG계에서 리얼리티하면 생각나는 게임들이 여럿 있겠지만 아마 그중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게임은 페이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블2는 엄청난 자유도와 플레이어의 행동이 캐릭터에 영향을 주는 게임으로 죽으면 몸에 흉터가 생기거나 무기를 많이 휘두르면 그쪽에 근육이 붙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찌면서 심지어는 문란한 생활을 하다 보면 성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게임에서 쓸데없는 리얼리티가 되어버린 부분은 바로 살이었습니다. 살. 아무리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해도 게임은 게임이고 여러분이 힘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음식을 우겨 넣다 보면 토하기는 하지만 순식간에 살을 찌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살을 찌우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반대로 살을 빼는 것은 쉬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흔히 다이어트 방법을 떠올리면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운동을 하거나 덜 먹거나입니다. 그것은 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간단했지만 운동을 위해 몬스터를 잡으러 가는 것은 의외로 크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려고 또 먹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찌는 현상이 생겨났는데요. 이는 음식이 포션보다 싸고 구하기 쉬워서 일어나는 기현상이었습니다. 운동을 하자니 체력을 다시 채우기 위해 음식을 더 먹게 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포션으로 대신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이 상황에서 유저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샐러리였습니다. 다이어트 음식으로 현실에서도 유명한 샐러리는 게임에서도 있었고,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어 유저들은 현실에서도 잘 안 먹는 샐러리를 먹겠다고 맵을 뒤져가며 샐러리를 찾아다니는 뭔가 이상한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딱히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를 딱하게 여긴 건지는 몰라도 개발자들은 후에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포션을 새롭게 추가해줬는데요. 체중 조절은 게임이든 현실이든 쉬운 게 아니네요. 쥬라기 공원 트레스패서는 쥬라기 공원이라는 흥행 보증 아이템과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리얼리티의 결합이었지만 횡망한 게임입니다. 그 이유는 게임을 파보면 확 느껴지는데요. 우선 게임의 장르는 슈팅 게임이었지만 현실성을 위해서 흔히들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도 탄창수도 안 알려주고 조준점도 없고 체력도 안 알려줬습니다. 다행히 체력은 볼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슴이었습니다. 밑에 본인 캐릭터의 가슴을 보면 하트 모양 타투로 여러분은 자신의 체력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 덕분에 게임의 장르는 평범한 슈팅 게임이었지만 뒤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총 쏘다가 자꾸 자기 캐릭터 가슴을 쳐다보는 씹변태가 되기 십상인 이상한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게임에는 상호작용 버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자를 열거나 문을 열거나 하는 모든 행동 역시 손을 뻗어서 직접 행해야 했고, 일반적인 게임처럼 마우스 움직임이 팔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버튼 컨트롤로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움직일 수 있게 했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컨트롤이 가능한 게임이 딱 핸드 시뮬레이터랑 QWOP 같은 게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답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들은 너무 어려운 컨트롤 때문에 강씨처럼 쭉 뻗은 팔인 상태로 그냥 게임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요소들을 넣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를 받쳐줘야 하는 물리 엔진도 문제가 많아서 이마저도 제대로 안되고 깨지기가 일쑤였는데요.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담으려 했던 이 게임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강한 공격도 맨몸으로 막아내는 세상. 현실에는 있을 수 없지만 격투게임에서는 표준이 될 만큼 흔한 모습입니다. 이런 격투게임의 격투가 현실적으로 되면 어떨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진짜 같은 격투게임이 등장한 적이 있었으니 바로 데들리스트 워리어입니다.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기본 틀은 일반적인 격투게임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체력바와 스킬, 개성 있는 캐릭터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진짜로 맞짱 뜨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만약 팔을 때려서 못쓰게 만들어버리면 막을 팔이 없어서 방어가 안되고, 칼에 베이거나 몸이 뜯기면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리얼리티. 다른 격투게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나 있으신가요? 다양한 시대의 전사들이 등장하는 이 게임에서 현실적인 전투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기들 역시 현실적인 효율을 보여주는데요. 용맹한 도끼전사 역시 미래의 총에는 힘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무기 몇 대만 맞으면 골로 가는 밸런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격투게임에 비해서 게임 자체가 엄청 빨리 끝나는데요. 보통 게임에서는 장식 정도로 쓰이는 총 같은 원거리 무기들이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머리에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과학의 산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리 몸을 단련한 전사라고 해도 머리에 바람구멍이 뚫리면 못 살 테니까요. 이렇게나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주려 했던 데들리스트 워리어에서는 화려한 손기술과 콤보보다는 무기로 머리 한 대 후리는 게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며 왜 격투게임이 현실적이면 안 되는지를 한번 불살라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데들리 프레모니션은 미스터리 호러 장르의 게임으로 오픈월드의 탐정, 그리고 여러가지 공포스러운 괴물들이 합쳐진 말만 들었을 때는 꽤나 재밌어 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출시 이전부터 실제 미국의 지역을 배경으로 한 점, 유명 드라마와 유사한 스토리에 오픈월드, 그리고 리얼리티에 큰 신경을 쓴 점 등으로 꽤나 관심을 받은 게임인데요. 2010년도 게임이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흔하지 않았던 시간에 따라서 NPC들이 행동을 하고 가게도 문을 열고 닫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고, 특정 이벤트들 역시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고 치지만 너무나도 리얼리티에 욕심을 부린 나머지
게임이 마치 심즈같이 변해버렸는데요. 우선 캐릭터는 행동을 하다보면 배도 고파져서 음식을 먹어주지 않으면 죽고 잠을 자지 않아도 안되며 매일 아침마다 입는 옷을 빨고 갈아입지 않으면 위생에 문제가 생겨서 일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차를 운전할 때도 리얼리티는 살아있는데요. 일반 게임이었다면 차량 운전은 WASD가 땡이지만 이 게임에서는 헤드라이트에 와이퍼, 깜빡이 기능도 갖추고 있고 연료 탱크도 있어서 만약 연료를 채워놓지 않았다가 차가 멈추면 경찰을 불러야 하고 차량 규정에 맞추어 서행까지 해야 하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뺨 2번 치는 깐깐한 운전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게임 장르는 오픈월드 호러 게임입니다. 인생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심즈 같은 생활형 게임들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고 자고 씻고만 해도 하루가 금방 가고 이 작업들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먹고 자고 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에 맞춰가서 만나기 위해 생활 시간도 정해야 하고 운전할 때도 신경 쓸 게 많아서 리얼리티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불편함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시대에 뒤처지는 그래픽과 몇 가지 버그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이러한 특이함 그 자체의 게임 방식이 호불호를 너무 크게 나누어서 기네스북에 가장 극단적 평가를 받은 서바이벌 호러 게임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게임 내용부터 그 주변을 둘러싼 이야기까지 평범한 게 하나도 없는 게임이네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도 이 영상에서 소개한 것 이상으로 리얼리티를 반영하려다가 손해만 본 적이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지금 더 리얼한 게임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이 편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